안녕하세요, 시윤TV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적 피해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나 큰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한국 반도체를 겨냥했던 일본은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 타개 능력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체 능력을 키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뛰어난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만 나왔습니다. 오히려 전세계 7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버린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쑥대밭이 되었고, 자동차, 맥주 등등 대체재가 워낙 많은 이 시대에 한국이 일본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일본의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먹히지 않자 한국과의 국교 단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교 단절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서 일본으로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기무라 고베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 단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본 사회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에 밝은 기무라 교수는 일본은 우월주의에 빠져 한국에게만큼은 추월당하고 싶지 않고 한국을 위에서 누르며 꺾일 것이라는 심리가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번 한일 경제 문제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한국과의 단교는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카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교 단교를 외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졌다는 것을 비겁하게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단절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는 국내의 여론이 비판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한일 관계가 196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한일 외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주고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안보 협력도 약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CNBC는 한일 갈등의 고조가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는 근시안적이고 자해적인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9월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한민족은 자존감이 높고 의제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의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지식인 78명은 한국이 적인가라며 동북아에서 한국을 패싱하겠다는 것은 반시대적이며 악몽 같은 정책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은 2019년 기준 7위로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한국을 뒤흔들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겁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이번 행동들은 일본과 역사 문제가 얽혀있는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번처럼 극우 정치를 펼친다면 국제적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